오랜만에 이 주제를 만나보니까 제가 짧게 부연 설명을 먼저 해야겠죠. 이재명 대표 이른바 영장 3대 혐의 가운데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바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2018년 재판 당시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시켰다는 그 혐의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증인을 추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결국 분리되는 총선 전에 결론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재판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해 모든 걸 뉘우치고 자백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해서 자꾸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검찰이 가장 이재명 대표 혐의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위증교사 혐의. 2018년, 2002년 과거로부터 소환되는 그 얘기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특히 2002년 당시 같이 당시 이제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KBS 임원 기자 등 추가 신청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장 청구 사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소명이 된다라고 영장 전담판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증의 당사자인 김모 씨의 경우에도 이미 법정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본인이 위증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모 씨는 사실은 이제 위증 당사자와의 중간에서 교통을 했던 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여러 가지를 전달했던 분인데, 이 분도 이전에 위증과 관련된, 위증이 아니고 검사 사칭과 관련된 판결문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부분이 인정될 여지가 큰 사건으로 이제 변했던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선고를 끌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예.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재심 여부가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다음 대선까지는 이 사건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5명 정도의 그 당시 관련자분들을 증인 신청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법원이 증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죄 심증이 섰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지금 신청 대상 증인들을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최모 PD에게 김병량 전 시장이 예.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했다, 종용했다, 이런 것 관련돼서 이분들이 안다는 그런 소명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인 신문을 할 만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명씩이나 신청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한두 명 많으면, 아니면은 전부 다 기각 여지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사실 재판부가 엄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 원래 대장동 사건하고 같은 재판부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하고 이걸 병합해서 하자고 또 했다가 병합이 안 되게 되니까 또 이런 증인 신청 통해서 재판 지연을 또 도모하고, 이런 부분은 야당 제1당의 대표님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부 관측은 이렇게 증인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판결 선고가 늦을 수도 있다.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게요. 이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 증인 추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저도 아직 단언할 수 없어요. 다만 공범인 김모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이거 김모 씨 위증 공범 변호인에 따르면 이거 재판 기록 많지 않고 하려면 다 본다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이 굳이 증인까지 추가할 이유가 있냐, 이런 입장을 내긴 했었거든요. 그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언론에 얘기하는 거를 보면요, 김모 씨,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김모 씨는 위증을 요구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예. 실제 녹취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전체 맥락상은 계속 12번 정도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섞여 있던 얘기가
이 위증을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상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것을 사실이 아닌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취지의 내용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 맥락상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게 변호인들의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모 씨가 그걸 위증 요구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앞뒤 정황이나 배경 또 검사 사칭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시 그 당사자였던 분과 알고 있는 KBS 기자들을 신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인 영역의 문제 아닙니까? 위증을 했다는 김모 씨가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유죄의 어떤 입증이 되려고 하면 그만한 어떤 확실한 이 정황적 증거라든가 이 다른 진술로서 보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그런 자백 진술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는 녹취록만 있을 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녹취록의 전체 맥락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중에 섞여 들어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진술만 갖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 관련돼서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18년 전후에서 통화가 이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저 부분은 사실은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증죄라는 것은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인 것이지 그 내가 진술한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그 혐의의 유무죄를 다루는 핵심 증인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증인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그 공동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양형 증인의 가능성이 있어도 공소사실 유무죄 증인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재판이 이렇게 미뤄지는 정도의 뭐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이 5명 추가 신청하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말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오늘 뭐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과 하긴 했지만 이번에 거의 이제 친명 체제로 탈바꿈이 됐다는 평가가 많죠. 원래는 의원들이 아닌 원외 조직이었던 더민주 전국혁신 이 회의에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싹인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 독재에 의해서 보복 응징당하고 있는 그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구해내자. 우리가 뽑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리의 대표를 지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자. 그 시련을 돌파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시대를 열자. 이런 취지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출범을 했었는데 함께 싸워서 박차고 투쟁하고 일어서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제2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출발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영 은평갑 당선 이번에 그 정무조정실장도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저 여러 말 중에 이거 뭐 설명하기 전에 말 중에 검찰 독재에 의해 보복 응징당하는 그 실현 한가운데 구해내자 이런 표현을 김우영 당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이 더민주혁신의 멤버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고 또 의원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표의 친위부대, 전위부대 뭐 이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21대 같은 경우는 뭐 철험회가 이제 앞장서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도 커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직이 결국은 민주당 내에 저는 주류 핵심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여기서 법적인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을 여기서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이슈도 앞장서서 이제 제기를 하고 또 방탄도 직접적으로 하고 아마 이런 이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천 전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아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이번 좀 강성 빈 그런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 후보자,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 뭐 등등, 그다음 민영배 지금 전략기획위원장 여기가 다 이제 어떤 면에서 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의 핵심 주류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플랜의 핵심적 전위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외 친명 조직의 첫 번째 간담회 성격의 오늘 이 자리에 중진 의원들이죠. 국회의장에 출사표 던진 의원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혁신 국회의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 수장이 누가 되느냐 또 누가 중심을 잘 잡느냐에 온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검찰의 만행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된다.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단행하는 거 철저히 몸으로 막고 제가 의장이 되면 저를 밟고 가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회의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몰 가치가 아니고 단호하게 원칙 있게 하고 국회 위상과 권한을 분명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명히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뭐 사실상 국회의장 정견 발표의 성격이었고요. 서영지 부대변인. 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장 당선되려면 그러니까 국회의장 되려면 민주당 표심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타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의장들이 이제 그 원외 조직이었던 여기 혁신회의 가서 뭔가 다 한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뭐 풍겨서요. 어떻게 저희가 볼까요?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더민주혁신이 말하자면 최대 개파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민주혁신의 이 밑자락들은 민주당의 말하자면은 좀 강성 지지층, 그러게요. 좀 열성 지지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조직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매우 많은 당선인들을 이 원외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해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더민주혁신위가 좀 발언을 하는 그런 방향대로 국회의장이 움직여줘야만 예를 들면은 그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서도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선출될 어떤 그런 공산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견 발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저도 아까 더민주혁신 간담회 열리는 그 회의장을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요. 예. 분위기가 역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22대 총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면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뜨거운 어떤 회의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국회의장 후보군들 절대 더민주혁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여기에서도 뭐 김우영 서울은평감 당선인께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이다라고 했고 예. 지금 뭐 본인들이 얘기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예.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더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흐름을 읽는다는 것도 예. 정치인들한테는 또 그게 정치의 하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강성 지지층들이 많아서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많이 진솔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외 한 30명 배출했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당선인들. 여기 국회의장 도전장 내민 분들이 거의 앞에 가서 정기원 발표하듯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특히 가장 검찰이 봤을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위증교사에 대한 증인 추가 얘기까지 합쳐서 만나봤습니다.